노후 자금 3억이면 충분할까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통장에 3억이 있으면요.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퇴 2년 만에 아내랑 밥상 앞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3억이 있는데 쓸 돈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있는데 왜 못 쓰는 건지, 우리 부부가 뭘 잘못한 건지, 오늘 그 얘기 해보려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지막 출근 날 아침이었어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그렇게 평생을 보냈어요. 그날 아침엔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5시도 안 됐는데 잠이 확 깼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아내가 아침 차려주면서 그러더군요. 이제 내일부터는 천천히 일어나도 되겠네. 그 말이 좋으면서도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회사에서 간단하게 퇴직 인사하고 나왔어요. 후배들이 선물이랑 꽃다발 챙겨주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막상 문 나서는데 뭔가 멍했어요.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나만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준비한 편이지. 실제로 그랬거든요. 젊을 때부터 저축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먼저 얼마를 떼어놨어요. 그러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죠. 아내도 그런 면에선 저랑 잘 맞았습니다. 사치 부리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명품 가방 같은 거 사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애들 교육비 들어갈 때가 제일 빠듯했어요.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까지. 그때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버텼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여행도 미뤘어요. 언젠가 은퇴하면 그때 가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30년을 모았습니다. 퇴직금이 꽤 나왔어요. 거기에 평생 모은 돈 합치니까 3억쯤 됐습니다. 정기예금에 나눠서 묶어뒀거든요. 이건 비상금이니까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서울에 아파트도 있었고요. 대출은 이미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도 곧 나올 예정이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부부 합쳐서 월 1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진 않아도 기본은 되겠다 싶었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보다 못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같이 다니던 동기 중에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망한 친구가 있었어요. 퇴직금 날리고 집까지 팔았다더라고요. 와이프랑 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괜히 욕심 안 부리길 잘했다. 또 어떤 선배는 연금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에 회사 옮기고 공백도 있고 해서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한 직장 오래 다녔으니까 연금 괜찮겠네. 그 말 들을 때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나는 다르겠지. 그런 마음이었죠. 교만이었어요. 근데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퇴직하고 첫 달은 참 좋았어요. 아침에 늦잠 자도 되잖아요. 알람 없이 눈 떠지면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아내랑 오랜만에 근처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들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요. 이게 은퇴구나 싶더라고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내도 좋아하더군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귤 까먹고 별거 아닌데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미뤄뒀던 여행 얘기도 꺼냈어요. 제주도 가볼까? 부산도 좋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직 퇴직금이 통장에 고스란히 있었고요. 연금도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진 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돈이 새는 게 안 보였어요. 3억이 있으니까요. 연금도 나오니까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부부를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여보, 이거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냐고 물었죠. 연금 들어왔는데 왜 잔액이 없어? 저도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분명히 14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통장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들어온 돈이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있었어요. 관리비가 먼저 나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여름엔 에어컨 돌리니까 30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겨울엔 난방비가 또 그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이 보험료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놨는지. 아내 보험, 제 보험, 실비의 암보험에 연금보험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이만큼 냈지?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냥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라 몰랐던 거예요.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값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카드를 주로 썼거든요. 마트 장 보고, 약국 가고, 병원 가고, 다 카드로 긁었습니다. 한 달 카드값이 70만 원, 8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뭘 이렇게 썼어? 제가 좀 언짢은 투로 물었나 봐요. 아내 표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뭘 쓰긴 뭘 써. 다 먹고 사는데 쓴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명세서를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마트에서 장 본 거, 손주 간식 사준 거, 병원비. 사치스러운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퇴하면 경조사가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친구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자녀 결혼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봉투 싸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번 달은 좀 많다. 그러면서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안 가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뭘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요. 140만 원 연금 들어와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모자랐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퇴직금 통장에서 조금씩 빼쓰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번 달만 그랬습니다. 경조사가 많아서 그렇다고. 다음 달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 달도 똑같더라고요. 또 모자라고, 또 빼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가 3억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땐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3억이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빼쓴다고 금방 없어지겠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계산기를 안 두드려 본 거예요. 50만 원씩 12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근데 50만 원으로 끝나겠어요. 경조사 큰 거 한 번 터지면 100만 원도 나가거든요. 명절에 자식들 용돈 주면 또 빠지고, 손주 돌잔치, 생일, 이런 거 다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도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이번 달이 좀 많이 나갔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나 혼자 통장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이상하다. 뭐가 잘못된 건가?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느낌. 그게 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거든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3억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기예금에 묶어놨거든요.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나눠서 넣어뒀어요. 은퇴할 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거의 안 붙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돌렸어요. 이자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그 이자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3억을 넣어도 이자가 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즘 금리가 그래요. 연 2% 되니까요. 세금 떼고 나면 더 적어집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금 140만 원에 이자 50만 원. 합치면 19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면 생활은 되겠다 싶었거든요. 막상 해보니까요. 190만 원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관리비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통신비에 카드값까지 나가면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그럼 이자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또 안 됐어요. 이자가 만기 때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중간에 빼려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다 날아가요. 1년 묶어둔 거 깨면 이자 0.1%도 안 줘요. 그동안 묵혀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못 건드렸습니다. 아직 만기 안 됐으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버텼어요.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기도 했거든요. 아내랑 약속한 거였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을 때만 쓰자고요. 병원비가 크게 나온다거나, 갑자기 수술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 아니면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나이 들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돈은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 있어도 없는 거였어요.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집은 어땠느냐고요? 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니까요. 팔면 몇 억은 되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엔 팔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닥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 팔면 어디서 살아요? 전세 가면 되지 않느냐고요. 서울 전세가 만만합니까? 요즘 전세 사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이사를 간다고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병원도 여기가 익숙하고 마트도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낯선 데로 가야 해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영목이지라는 것도 알아봤어요. 집 담보로 매달 돈 받는 거요. 근데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내 집인데 은행한테 넘기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그거 받으면 나중에 자식한테 남길 게 없어요.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남겨주고 싶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만은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도 못 팔고 영목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없는 거였어요. 그때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부자인 건가, 가난한 건가. 통장엔 3억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있고 근데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190만 원 뿐이었어요. 그것도 다 나가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보면서 계산했어요. 이 돈이면 몇 년 버틸 수 있나? 계산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밥 먹을 때 말이 좀 줄었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게 있구나. 그게 뭔지는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돈이었어요. 어느 날 장 보고 와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냉장고에 뭘 넣다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저으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밥상 앞에서 대화가 없어진 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뭐 나온다? 날씨가 어떻다? 별거 아닌 얘기들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밥 먹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저도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뭔가 꺼내면 돈 얘기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게 싫었어요. 작은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마트 갔다 오면 영수증을 슬쩍 보게 되더라고요. 얼마 썼나, 뭘 샀나? 예전엔 그런 적 없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이젠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카드값 명세서 보다가 그만 말이 나왔어요. 이번 달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순간 아내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더군요. 당신은 내가 뭘 펑펑 쓰는 줄 알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안 들은 거죠.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과를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도 힘들었던 거였습니다. 나름대로 아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지적하니까 서운했던 거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 거였습니다. 그 뒤로 더 불편해졌어요. 경조사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누가 결혼한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들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돈 나가겠구나. 안 갈 수도 없잖아요.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근데 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니까요. 한 달에 두세 번씩 있으면 그것만 50만 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랬습니다. 이번 건 안 가면 안 되나? 아내가 한참을 쳐다보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실망한 눈이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면서 그런 눈 처음 봤어요. 결국 그 경조사는 갔습니다. 근데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내도 저도 말이 없었거든요. 돈 때문에 사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밤에 누워서 아내 등을 봤어요. 돌아 누워서 자더라고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마주보고 얘기하다 잠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등을 돌리고 자게 됐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려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더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 넘게 같이 살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 버텼거든요. 애들 키울 때, 시댁 문제 있을 때, 다 함께 넘겼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돈 때문에. 그게 제일 비참했습니다. 없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있는데 못 쓰니까 싸우는 거였어요. 3억이 있는데, 집도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다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준비만 했지 쓰는 연습을 안 한 거였어요. 근데 깨달았다고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만기까지만 참으면 되니까요. 1년짜리는 곧 만기되고
그때 이자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은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달 경조사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친척 결혼에 동창 부친상까지. 거기다 보험료 연납 할인받으려고 1년치를 한꺼번에 냈거든요. 그게 겹치니까 19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100만 원 넘게 모자랐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생활비 통장엔 20만 원 남짓 있었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은 다가오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그 돈을 건드렸습니다. 정기예금이요. 안 깨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손을 댔어요. 은행에 가서 중도해지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만기까지 3개월 남았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지금 해지하면 이자가 거의 안 붙는다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이번 달을 넘겨야 하니까요. 1년 가까이 묶어둔 돈이었거든요. 이자가 제법 붙었을 거였습니다. 근데 중도해지하니까 0.1%도 안 주더라고요. 1년 동안 5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자가 몇천 원으로 쪼그라들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 보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허탈했어요. 이러려고 그렇게 참았나 싶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 달부터는 괜찮겠지.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달도 모자랐거든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달 30만 원, 50만 원씩 구멍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정기예금을 깼어요. 한 번 손 떼니까 2번째는 쉬워지더라고요. 3번째는 더 쉬웠고요. 처음엔 며칠씩 고민했거든요. 나중엔 그냥 깼습니다. 어차피 깨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무뎌지는 게요. 3억이 2억 8천이 됐습니다. 2억 8천이 2억 5천이 됐어요. 줄어드는 숫자를 보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몇 년 버틸 수 있나? 10년은 될 줄 알았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7년도 안 되더라고요. 5년, 6년 정도. 그것도 지금처럼만 쓰면 그렇다는 거예요. 큰 병이라도 나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에 깼어요. 화장실 갔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퀭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3억이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참았습니다. 남자가 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내한테는 계속 말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혼자 끙끙대면서 버텼어요. 근데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통장 잔액이 왜 이래?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그랬냐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아무 말 없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날 밤 둘 다 잠을 못 잤어요. 같은 방에 있는데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건가?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 한번 앉아서 얘기하자.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꺼내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정리해 놓은 거였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경조사비, 카드값, 생활비 하나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처음 제대로 본 거였어요.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합계를 보니까 240만 원이 넘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19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240만 원. 매달 50만 원씩 마이너스였어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이래서 안 됐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으기만 했지 쓰는 걸 몰랐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축만 했거든요. 월급 들어오면 얼마를 모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얼마를 써야 하나, 그건 생각 안 했습니다. 쓰는 건 알아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들잖아요. 근데 지출은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병원비가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나이 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정형외과, 내과, 안과. 한 달에 병원만 서너 번을 가요. 그때마다 몇만 원씩 나가는 거죠.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험 적용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건 다 잡이었습니다. 경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줄어드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자녀들 결혼하고, 손주 돌잔치에 100일잔치까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있으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가면 나가는 거지 했거든요. 근데 수입이 190만 원밖에 없는데 경조사만 50만 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계산 안 했던 거예요. 목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억이면 충분하지 그랬거든요. 근데 목돈이랑 생활비는 다른 거였어요. 통장에 3억이 찍혀 있어도 매달 쓸 수 있는 돈은 따로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현금 흐름이라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읽다가 알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 차이가 플러스여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목돈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거죠. 3억이라는 숫자가 눈을 가린 거였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보였네. 그 말이 맞았어요. 저축하는 법만 알았지. 쓰는 법은 몰랐던 거예요. 노후 준비한다고 30년을 모았는데 정작 노후가 오니까 쓸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허무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준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였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그 간단한 계산을 안 한 거였습니다. 그걸 알았을 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은퇴하기 전에 계산을 안 해봤을까? 근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돈은 깨졌고 상황은 나빠져 있었으니까요. 후회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했어요. 아내 얼굴을 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더라고요. 뭔가 해보자.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내랑 저녁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종이랑 계산기를 놓고요.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을 봤어요. 우리가 보험을 얼마나 내고 있나? 쭉 적어봤더니 한 달에 42만 원이었습니다. 저 보험, 아내 보험, 실비의 암보험의 연금보험까지 이게 다 필요한가 싶었어요.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연금보험은 이미 납입 끝난 거였어요. 그건 놔두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좀 겹치더라고요. 암보험을 2개나 들어놨었거든요. 하나는 젊을 때 든 거고 하나는 나중에 든 거였어요. 보장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하나를 해지했어요.
실비도 정리했습니다. 예전 실비는 보장이 좋은데 보험료가 비쌌거든요. 새로 나온 걸로 바꿨어요. 보장은 조금 줄었지만 보험료가 확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니까 42만 원이 23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19만 원을 아끼게 된 거죠. 1년이면 228만 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경조사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정이 있으니까요.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직계 가족, 정말 가까운 친구. 그 외에는 마음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봉투 대신 마음을 전하는 거죠. 처음엔 미안했어요. 체면이 깎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니까요. 신기하게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제가 너무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은 수입이었습니다. 190만 원으로는 안 되니까 뭐라도 더 벌어야 했어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은퇴했는데, 또 일을 해야 하나. 근데 현실이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시니어 일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연결해 주는 거요. 아파트 경비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주차관리, 환경정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에 신청했어요. 주 3일, 하루 4시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30만 원이 달랐어요. 매달 모자라던 돈이 30만 원이었거든요. 딱 그만큼 메꿔지는 거죠. 일하러 나가니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갑갑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그게 또 다른 재미더라고요. 아내도 뭔가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 돌봐주는 일이 있대요. 맞벌이 부부가 애를 못 데리러 올 때 학교 끝나고 2~3시간 봐주는 거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수입이 늘었어요. 190만 원이 260만 원이 됐습니다. 나가는 돈도 줄였고요. 240만 원이 200만 원 정도로 내려왔어요. 드디어 플러스가 된 거죠. 매달 60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일이 힘들 때도 있었고, 경조사 못 간다고 할 때 마음 아플 때도 있었고요. 근데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아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숫자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랑 밥상 앞에서 다시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그런 대화가 돌아왔어요. 돈 때문에 틀어졌던 게 돈을 정리하니까 풀리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3억이 2억 3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7천만 원이 사라진 거죠. 그 돈 생각하면 아직도 아깝습니다. 진작 정신 차렸으면 안 깨도 됐을 돈이에요. 근데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요즘 우리 부부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노트에 그냥 적는 거예요. 이번 달 들어온 돈 얼마, 나간 돈 얼마, 남은 돈 얼마. 그거 세 줄이면 됩니다. 예전엔 이것도 안 했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됐지,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매달 1일에 아내랑 앉아서 정리합니다. 지난달에 뭘 썼는지, 이번 달엔 뭐가 나갈 예정인지 미리 다 적어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놀라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카드값 나오면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많이 썼나 그랬어요. 지금은 안 놀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수입도 안정됐어요. 연금 140만 원에 이자 50만 원. 거기에 제가 버는 30만 원, 아내가 버는 40만 원. 합치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출은 200만 원 선에서 맞추고 있어요.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남습니다. 남는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경조사도 예상보다 많이 나갈 수 있고, 병원비도 갑자기 클 수 있잖아요. 그때 쓸 돈을 따로 모아두는 거죠. 정기예금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이게 진짜 비상금이더라고요. 예전엔 3억이 비상금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묶여있는 돈은 비상금이 아니에요. 바로 쓸 수 있어야 비상금입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일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일하러 나가면 오히려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몸도 움직이고, 그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침마다 눈 뜨면 허무했거든요. 오늘 뭐 하지?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지금은 달라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삶에 리듬이 생긴 거죠. 아내랑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돈 문제가 정리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밥상 앞에서 말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얘기할 게 많아요. 오늘 누구 만났다. 뭐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 나누면서 밥 먹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 그 말 듣고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눈이 퀭했거든요. 잠을 못 자서 그랬어요. 지금은 잠을 잘 잡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돈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돼서 그래요. 그게 다릅니다. 혹시 이 얘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도 있고 목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런 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 차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거 하나만 알아도 달라집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달 현금이 어떻게 도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늦었어요. 7천만 원이나 깨고 나서야 정신 차렸으니까요. 근데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2억이 넘게 남았으니까요.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괜찮아요. 넉넉하진 않습니다. 근데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된 거죠. 노후가 이런 거구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들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습니다. 3억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뭐가 문제겠어 그랬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있는데 없는 느낌. 그게 뭔지 이제는 알아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 그게 맞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7천만 원을 깨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죠. 혹시 지금 이 얘기 듣고 계신 분 중에 저랑 비슷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돈은 있는데 왜 불안하지? 연금 나오는데 왜 모자라지? 그런 생각 드시는 분요. 한번 적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그거 두 줄이면 됩니다. 그 차이가 보이면 달라져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숫자가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됐고요. 늦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늦었거든요. 근데 그때라도 알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요. 오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변에 이런 분 계시면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